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트럼프의 그 진지죠. 예.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 진지.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FBI, 헤리티지 재단, 허슨 연구소. 트럼프 국제 전략을 짜고 있죠. 정책 짜고 있고 정책 제안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2025가.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과 국내 정책 다 합친 거예요. 프로젝트 2025라는 그 정책 제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정책 제안집을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 부분에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북한 상대 비핵 전력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로이터 보도에. 저는 여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의 그 문서집에 보면 북한 상대 비핵 전력, 북한 상대 비핵 방어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해야 된다. Push South Korea to take the role of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Non-nuclear defense against North Kore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비핵 방어. 의문이 드는 거죠. 북한 상대로 하는 비핵 방어에서는 이미 한국이 주도적이며 압도적이잖아. 근데 뭘 더 하라고 우리한테 압력 넣는다는 거야? 이게 좀 행간에 숨겨진 뜻이 뭐야, 얘들이? 추정이나 의심이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작전 범위의 명시적 변경이에요. 이게 주한미군의 법률적 근거는 한미 상호 동맹이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한국이 침공당했을 때, 미국이 태평양 쪽에서 침공당했을 때 각국은 서로 돕는다. 그게 기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혹은 남중국해가 침공당했을 때 주한미군이 움직여야 되냐? 어떤 근거에서 움직이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명시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자. 리저널이라고. 그게 미일 그 안보 조약에는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주일 미군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 그때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 컨설트해야 된다. 그래놓고 부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주일 미군이 움직일 때는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자동 개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미일 안보 조약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에 무슨 부관을 붙여가지고 그걸 바꿀 거냐? 이거 바꾸려고 아들 부시 땐가 시도하다가 말았어요. 미국 스스로가. 이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어차피 대형사고 나면 중국이 치는 거고 중국이 대형사고 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간다. 근데 뭐하러 이거를 지금 정치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일어난다면 저절로 그렇게 될 일을 가지고 양국의 정치적 긴장 불러일으키면서 이거 바꿀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드랍시켰다고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한국의 비핵 첨단 기술 지원 명분을 못을 박으려는 거냐. 비핵으로 한국이 비핵 가지고 북한 막아야 되니까 한국 비핵 전력 계속 강화돼야 됩니다. 그거 못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이 정도까지 써야 되냐. 뭐 오커스 필라투까지 하려고. 뭐 그건 세모. 말은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 세 번째, 주한미군의 중국을 겨냥한 비핵 첨단 무기 배치를 중국에 경고하는 사전 작업이냐. 그러니까 한국 보고 야, 북한은 이미 너희가 충분히 비핵 사이드에서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핵을 좀 더 화끈하게 멀리 가는 것 갖다 놓게 2,500km, 3,000km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갖다 놓으면 북한 때리자는 얘기 아니잖아. 그거. 2,500km 가는 토마호크를 갖다 놓으면 지상발사 토마호크 갖다 놓으면 그 북한 때리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냐. 저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차피 뭐 이제 협상 시즌이 와서 협상은 하는데
이게 뭐 목숨 걸고 대폭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협상은 있지.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판 깨겠다라고 나올 그런 군번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이따도 다시 반복하겠지만 주한미군의 핵심 존재 이유가 북한 방어가 아니라 중국 제압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기본 정신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6.25의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했었을 때 썼던 명분이 아무데도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북한 쟤들은 움직이면 반드시 뒤에 중국 끈 달고 움직이고 소련 끈 달고 움직여. 걔들은. 그걸 우리 보고 다 막으라는 게 말이 되냐. 너희 들어와서 좀 말뚝 박아야겠다. 이게 지금 말뚝 박을 생각 없으면 우리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 전쟁 안 끝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더 동원해서 전쟁 계속 할 거야. 이러고 개겨버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가 북한이라는 그 집단이 중공과 소련의 앞잡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주한미군은 핵심적 존재 이유가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배후에 대한 경계거든요. 이게. 그러면 북한의 배후인 중국과 지금 맞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너희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북한 대 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막어.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면 우리도 중국 견제가 사실 목표 아니야. 우리도 엄청나게 그걸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하고 있는데 또 돈 내라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이렇게 말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고요. 이게 명분이.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러 와 있으니까 너희가 방위비 분담을 해야지. 그거 아니 주둔비 분담을 해야지. 이러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군대란 소리잖아. 근데 그건 이미 졸업했거든. 그거 뭐 했는데? 중국을 겨냥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야 너희 한번 사고 쳐봐. 사고 치려면 먼저 우리 저기 캠프 험프리 박살내고 오산 미군 공군기지 박살내고 군산미 공군기지부터 박살내야 될 텐데 너희 그거 깡다고 있냐? 야 너희 세계대전할 깡다고 있냐? 여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중국한테 그거를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 여기 미군 잡아 죽이고 세계대전 일으킬 깡다고 있냐? 여기 미군만 있는 줄 알아? 미국인이 20만 명이 있어요. 여기가. 유럽인까지 하면 수십만이 돼. 여기가. 그거 잡아 죽이고 너희 세계대전 일으킬래 임마? 일종의 인계철선이에요. 트리거 와이어라고 이게. 건드리면 주한미군은 죽지만 건드리면 중국이 박살이 나는 그런 이 게임이거든. 야, 그러려고 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둔비를 내라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목숨 걸고 우리도 참 잿더미가 될 각오를 하고서 이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다치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아랫목에서 행감치고 앉아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보고 그 돈까지 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 그렇게 섞어질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 핵심적 이유다라고 한국 미국 간에 퉁이 쳐지고 나면 방위비 분담 압력은 그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몇 푼 더 내도 그게 천문학적으로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분담 못할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이미 미 고립주의에 의한 위기를 2번 뒤집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요. 아이젠하워가 고립주의자거든요. 묻지마 휴전 아무튼 철수입니다. 아이젠하워가 52년도 선거에서 이겼죠. 그리고 53년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묻지마 휴전 아무튼 철수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남 이승만은
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죠. 야, 여기 쟤들 뒤에 중공 있고 소련 있어. 근데 너는 화장실 갔다가 뭐 뒤도 안 닦고 나오냐? 그냥 묻지마 휴전하고 아무튼 철수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 아니야? 야, 우리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지금 죽을게. 그래서 막 방공포로 석방하고, 너희가 뭐 휴전협정에 서명하던 말던 너희 한미동맹 맺어가지고 주한미군이 여기 말뚝 안 박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전쟁할 거야. 목숨 내놓고 개긴 거예요. 우남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한미동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고립주의를 거꾸로 뒤집었죠. 닉슨도 이제 미국이 수세에 몰리니까 닉슨 독트린 인적이 고립주의거든요. 이때 닉슨 독트린 오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온 거지.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럼 우리 자주국방 갈게. 우리 기술 좀 가르쳐줘. 105mm 포 만드는 거. M16 소총 만드는 기술. 그런 것부터 좀 가르쳐줘. 우리 진짜 이 방위산업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K방산과 자주국방의 그 물꼬를 튼 계기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위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2번이나 했다고. 그게 트럼프 고립주의. 우리 위기라고 지금. 이거 뭐 난잡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트럼프 고립주의는. 일관된 고립주의가 아니야. 선별적 고립주의야. 이중잣대 고립주의야. 강약 약강. 강한 파트너는 약하고 약한 파트너는 밟아요. 감탄고토. 아쉬우면 동맹, 만만하면 배신. 지금 유럽 대하는 거, 우크라 대하는 거, 타이완 저렇게 저게 뭐야 그 모욕 주는 거 보세요. 뭐 굉장히 살벌하고 그래놓고 그냥 그 측근들은 뻔질나게 그냥 서울과 도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냥 우리랑 가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그 다른 애들 밟던 말던 우리 잘 대해주니까 괜찮아 트럼프도 그러고 끝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한국이 세계가 불편한데 한국 혼자서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잖아요. 전 세계 5위 무역국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본 넘어선다 만다 하고 있는데 일본 넘어서면 5위잖아요. 무역국이. 수출 기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방식은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연관을 강조하고 동반을 추구한다요. 원칙, 연관, 동반입니다. 이 원칙은 뭐냐? 북한은 표면적 주적이고 실제적 주적은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공공연하게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주한미군은 실제적으로는 중국 견제용이다. 이건 중국 견제를 위한 트리거 와이어다. 그게 공공연하게 돼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거론을 회피해온 금단의 진실입니다. 이거 공공연하게 얘기한 건 백모가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도 다시 조명돼요.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 언론은 할 수 있어. 지식인은 할 수 있어. 그쪽에서 먼저 치고 나와야 된다고 이 얘기가. 두 번째는 연관이죠.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뭐냐? 푸틴을 패배시켜야 시진핑을 주저앉힌다. 외국 언론이 이거를 딱 제목으로 박았더라고. Defeat Putin, Deter Xi. 푸틴을 패배시켜야 시진핑을 주저앉힌다. 두 번째, 대만을 지켜줘야 동아시아가 안전하다. Defend Taiwan, Secure Indo-Pacific. Secure East Asi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참 발빠른 대응이죠. 일본이 아마 오늘 내일 그 필리핀과 RAA 협정 서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협정이기 때문에 어그리먼트 일종의 조약이기 때문에 각국의 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RAA라는 건 Reciprocal Access Agreement, 그냥 번역을 하면 상호 접근 협정인데 이걸 일본에서는 원활화 협정이라고 자기들은 씁니다. 뭘 원활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군사교류, 군대에 의한 방문, 군대에 의한 상호훈련, 상호협조 이런 걸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헌법이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 자체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상호 방위 동맹을 못 맺어요. Mutual Defense Agreement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상호 방위 동맹을 맺고 싶을 때 맺는 조약이 뭐냐? 이겁니다. 원활화 협정입니다. RAA.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RAA 협정을 두 나라랑 맺었어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세 번째가 필리핀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질른 거야. 우리가 영내에서 이 역할 할 테니까 트시 아저씨, 트시 할배, 기아가 저기 대통령 되더라도 앞뒤 좀 살펴서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질러버리면 그 비슷한 효과가 나요. 우리는 세계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 우크라이나를 상실하지 않아야,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패배를 당해야 저 시진핑이가 처신을 해. 인생 처신하는 법을 좀 배워 그나마.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질릴 거야. 우리 한국이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국가 의지를 가진, 그것도 전략적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트럼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에요. 저 부들부들하고 좀 희마리가 없어. 그냥 밟아버려요. 세 번째, 동반이죠. 겹겹 중충적 혈맹 파트너죠.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저 말발굽, 저 바레만, 보하이만 근처가 중국의 심장부 아니에요. 저거 한국에서 1000km 이내에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저 아래, 저기 퍼런 게 저기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1000km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1000km 때리면 만주도 뭐 중요한 데는 다 들어오고, 저 아래로는 저기 후지안에 한 절반 허리까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1도련이 일본 열도에서 시작하냐고. 아니죠. 백령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따라 달려갔고 제주 지나서 그 다음에 저기 사세보로 건너뛰어서 거기 미 해군기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내려가죠. 일본 열도는 후선이에요. 이미 한국이 너무 세져갖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호위함과 구축함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핵 첨단 무기를 양산을 하는 나라인데 당연히 우리가 최일선이 되어버리는 거지. 두 번째, 한미일 삼국체제.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탐이 나면 트럼프가, 그 교만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그냥 밟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토는 저렇게 그냥 완전히 걸레 취급을 하면서 여기는 측근을 보내서 달래고 있잖아. 이 한미일 삼국체제가 미국 안보에 이제는 아주 핵심 주춧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한국이 같이 끼어 있으니까 일본이 제어가 돼. 일본과 얘기하기가 쉬워. 일본이 알아서 처신을 해요. 뭐 아베 코드 같은 생쇼 안 부리고 실속 있는 걸로 처신을 해. 일본이. 아베 코드 생쇼 아니에요. 완전히. 중국을 견제한다면서 한국이나 이런 데는 동남아 국가는 안 끼고 어떻게 인도를 잡냐고. 생쇼지. 당장 눈앞에 있는 타이완, 필리핀 뭐 이런 데가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첨단 기술 및 산업에서 파트너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반도체, 무슨 배터리. 그리고 이번에 체코 원전 딱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 쪽 협력 딱 받으니까 그 땡땡거리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물론 먹어야 먹나 보다 하지만. 네 번째, K무기. 미국이 직접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가격 그 시기에, 혹은 미국이 직접 공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적인 그런 저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집트에 공급하게 되면 터키랑 척을 진다. 뭐 이런 경우. 한국이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서방 무기, 미국 체제에 언저리엔 있군 싶은데 미국 무기나 유럽 무기는 쓰기 싫은 경우. 그 중동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솔루션이에요. K무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전함을 지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한국의 조선 능력을 미국에 이식해서 그걸 해결한다든지. 얼마나 좋은 파트너예요. 그 다음에 한류와 서방 가치. 모두 소프트 파워 게임이고 가치의 게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신의 게임이에요. 한류를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블랙핑크와 그 다음에 무슨 BTS와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쟤들은 서방이야. 인류 보편의 서방 가치를 그런데
완전히 K코드로 녹여갖고 재해석해서 재조직해서 하네. 그래서 저게 인류 보편의 가치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요. 서방의 가치의 인류 보편성, 서방 가치의 우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매 순간, 매일. 이런 파트너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이 우리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내부에서도 백모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지. 우리의 실제적 주적은 중국이다. 저 북한은 저거 하루아침 해장국거리도 안 된다. 원칙을 세우고 연관. 한국이 이제 글로벌 국가가 돼서 뭐 세계가 다 뒤집혔는데 미국과 한국이 짜짜 쎄쎄쎄 씨에 하면은 뭐 한국의 팔자가 편해? 천만에. 대만이 뒤집혔는데, 유럽이 뒤집혔는데 한국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버리면 안 돼. 당신들 대만 버리면 안 돼.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 연관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연관을. 세 번째, 당신들과 우린 동반이야. 그게 중국을 억제하는 최전선이라는 데서도 동반이고, 한미일 삼국체제라는 당신들의 가장 중요한 국제 전략에 있어서의 주춧돌에서도 동반이고, 첨단 기술 및 산업 및 먹거리에서도 동반이고, 무기 체계의 전 세계의 수급에 관해서도 동반이고, 가치와 정신에 관해서도 동반이야. 이런 관점에서 이 트럼프 진영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빅터 차 같이 저렇게 참 양순한 사람이, 양순한 전문가가 저 정도로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트럼프를 맹공을 할 때는 저 트럼프 진영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빅터 차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 미국 의회, 미국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 바이든이 워낙 늙고 이상해갖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에 저항하는 진영이 딱 생겨서 트럼프가 날뛰지 못하게 손오공 긴고와 같이 딱 채우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트럼프가 될 때도 긴고와 채워버리겠다. 그 긴고와 비슷한 일을 태평양 건너서 한국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